예, 지난 강의에서 계약 전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빨리 넘어간 것 같아서 조금만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한전에서 사실은 한전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전력회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한전은 특정한 이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인 것은 전력회사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계약 전력은 우리가 이렇게 이제 고객이 신청한 것을 기준으로 하는데 사실 이제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는 사용 설비에 의한 계약 전력에서 아까 계약 전력 환산율 처음 75kW까지는 100%, 그 다음은 85%, 75%, 65%, 60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이제 사용 설비인데 이 사용 설비는 우리가 현장 여건상 이게 사용 설비 조사가 그렇게 여의치 않잖아요. 계약할 때. 또 한전 직원이 출입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제 우리가 이제 수전 변압기 가지고 기준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변압기 설비에 의한 계약 전력 또 이제 사용 설비에 의한 계약 전력 두 가지를 나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사용 설비에 의한 계약이 아니고 아까 현장 여건상 우리가 사용 설비 조사가 곤란하고 또 한전 직원 출입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은 변압기 설비에 의해서 계약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가 책임 분계점이 있잖아요. 책임 분계점. 이제 계약 전력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한전하고 우리가 책임 분계점을 선정하는데 책임 분계점은 뭐예요? 우리가 맨 첫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자가용 전기설비에서는 책임 분계점하고 전기 안전관리 관리자를 선정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책임 분계점은 보안상 우리가 자가용 전기 공작물 설치자의 구내에 이렇게 설치하는 걸로 원칙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제 또 전용 분기 개폐기를 설치하고 또 구내에 설정하기 곤란하면은 구외에도 이렇게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여러분들 우리가 보면은 이제 내선 규정,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내선 규정이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판단 기준 앞으로는 뭐예요? 또 바뀐다고 그랬잖아요. 한국 전기설비 규정으로 이렇게 바뀐다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우리가 표준 결선도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계약 전력이 뭐예요? 300kV 이하. 300kV 이하에서는 뭐죠? 인터럽터 스위치, 그죠? 이렇게 설치한다는 걸로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300kV가 넘는 거, 우리가 1000kV까지는 뭐예요? 그래서 이렇게 300kV 이상, 1000kV 이하는 우리가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에는 우리가 ASS 설치한다 그랬죠? 오토매틱 섹션 스위치를 이렇게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또 우리가 만약에 이제 이 이상은 뭐예요? 이렇게 DS를 가든지 이렇게 되겠죠. 그죠? DS로 가고. 만약에 또 이제 여기서 우리가 7000kV 이상 되면은 7000kW부터 우리가 보통 14000까지는 섹셔널 라이저 이렇게 라이저라고 그래갖고 섹셔널 라이저, 그죠?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배전선로의 보호엽조 보면 섹셔널 라이저하고 리크로저 있잖아요. 리크로저는 자동 차단기 역할하는 거고 섹셔널 라이저는 뭐예요? 자동 단로기 역할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리크로저하고 이렇게 섹셔널 라이저가 이렇게 있다면은 여기 만약에 여기서 무슨 사고가 났다 그러면은 리크로저하고 섹셔널 라이저 이렇게 약자는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면 이 섹셔널 라이저 리크로저 여기가 만약에 쥐락이 생겼다 그러면은 섹셔널 라이저 리크로저가 이제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떨어지면 요거는 이제 기억하는 거. 너 이제 한 번 떨어졌어. 그런데 또 이제 재투입 하잖아요. 그죠? 왜냐면 아크가 보통 아크 지락이 맞기 때문에 아크가 꺼지고 난 다음에 좀 어느 정도 시간 있다가 이 리크로저 다시 들어가요. 그런데 여기 아직까지 지락이 그러면 끝났으면 상관이 없는데 아크 지락 상관인데 이게 지락이 계속됐어요. 그러니까 뭐죠? 또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섹셔널 라이저 너 이제 2번 했어. 그 다음에 또 다시 시간이 있다가 또 투입했어요. 그런데 여기가 또 지락이 또 계속됐다 그러면 이게 뭐예요?
너 이제 세 번째 안 돼. 그래갖고 이제 세 번째 세팅했으니까. 그러면 이게 제껴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자동적인 단록이 자동적으로 재투입하는 차단제라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게 제껴주니까 이게 아무리 투입하려고 해봐 소용없잖아요. 그죠? 예. 여기서 제껴주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이게, 그게 이제 섹셔널라이저죠. 그 섹셔널라이저하고 리크로저하고의 동작 협조에 대해서는 조금 알아둬야 돼요. 그거를.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66 이상은 뭐예요? 66 이상, 66kV 이상은 66kV 이상은 우리가 라인 스위치 쓰잖아요. 그죠? 라인 스위치. 예. LS 쓴단 말이에요. LS. 예. 그 다음에 뭐 이제 이상 이렇게 쓴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게 지금 개략적으로 좀 알아둬야 되겠죠. 요 사이는 뭐죠? 이렇게 DS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여기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인터럽터 스위치, ASS 1000kV, 300kV는 인터럽터, 1000kV는 ASS, 뭐 그 다음에 7000kV 이상은 섹셔널라이저 이렇게 SE 이렇게죠. 섹셔널. 그 다음에 66 이상은 LS 뭐 이렇게죠. 뭐 그 사이는 뭐 DS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요것도 좀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공부하다 보면은 또 뭐가 또 이제 문제가 되냐면은 CNCV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CNCV가 뭔 케이블인지 또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특히 뭐냐면 약자가 뭔지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CNCV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요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CNCV. 예. 22,900이죠. 그죠? 동심 중성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케이블이 이렇게 있다면은 여기 케이블이 안에 이렇게 세 개가 있고 안에 여기 뭐죠? 동심 중성선이 이렇게 쭉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이런 게 이제 보통, 이제 여기에 이제 뭐 폴리에틸렌 절연이 되겠죠. 그죠? 예, 뭐 이런 게 있는데, 어쨌든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그림 보시면 잘 알 것 같고, 여기 뭐의 약자냐면 보통 CNCV에 W 이렇게 붙이는 게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 뭐냐면 콘센트릭. 중성선 할 때 콘센트릭 뭐 이렇게 뉴트럴 타입. 콘센트릭 뉴트럴 타입, 예. 트리 억제형, 뭐. 여기 뭐, 만약에 또, 트리 억제형이니까, 뭐, 수트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리타던트, 예. 던트 이렇게 되고, 그 XLP 인슐레이티드, 그죠? 인슐레이티드. PVC 시스 차폐층이죠. 그죠? 시스 워터프루프 파워 케이블 이렇게 되겠죠. 파워 케이블. 여기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런 의미죠. 22.9kV. 22.9kV 동심 중성선 트리 억제형. 예. XLP가요. 여기 뭐 약자냐면 크로스링크 폴리에틸렌이죠. 폴리에틸렌. 그러니까 이 크로스링크, 보통 우리가 크로스 하면은, 뭐 십자가 같을 때도 뭐 대십자가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크로스는 X라, 이게 약자를 우리가 크로스를 우리가 X로 쓰거든요. X. 그러니까 X, L, P, E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 XLP. 그러니까 크로스링크, 그러니까 가교라고 그러죠. 가교. 이렇게 가교라고 이렇게 한자로 쓰면 이런 말을 쓰는데, 요 크로스링크를 가교라고 그러죠. 가교 폴리에틸렌을 XLP, 예, 크로스링크라고 그러고. 자, 그래서 XLP 인슐레이티드, 그러니까 절연은 XLP 절연이고, 그 다음에 PVC 시즈, 그러니까 차폐하고, PVC를 차폐한 거고, 워터프루프, 그러니까 수밀형이죠, 예, 수밀형, 파워 케이블이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CNCV 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C가 뭐예요? 콘센트릭이고, N이 뭐죠? 뉴트럴이고, C가 뭐예요? 여기
크로스링크 할 때 요 C란 얘기죠. 예. 예. C. 그 다음에 V는 뭐죠? PVC 할 때 그, 요 비닐. 폴리비닐 클로라이드 아닙니까? 이게 비닐. 하고 뭐죠? 워터프루프. 요 워터프루프. W. 이렇게 들어간 거죠. CNCV. 그래서 이런 약자를 조금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냐면, 여기에 저 TR이 있는 거예요. TR. TR. 이렇게 보면 이게 트리 억제형이죠. TR. 이렇게. 요 T는 트리, 요 TR. 여기 약자다. 이렇게. 근데 사실 이거 모르면 이게 뭔 뜻인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플레임을 좀 알아둬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뭐 이제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또 나오냐면요. 요런 게 나올 수 있죠. 그죠? 뭐가 나오냐면은 FR이 들어가는 거예요. FR. FR. 똑같이 FR이죠? 저 TR이고 FR. 예. CNCO. 이것도 쓰거든요, 또. 이렇게 W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뭐냐면 프레임. 리타던트. 프레임. 그러니까 이게 내화.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화재에 견디는 거죠. 프레임에. 프레임 리타던트. 예. 예. 콘센트릭. 콘센트릭이 똑같죠? 뉴트럴 타입. 예. 뉴트럴. 그 다음에 크로스링크드. 여기 크로스링크드. 뉴트럴, 뭐, 이게 똑같은 거예요. 링크드, 뭐 링크 해도 되고. 크로스링크드, 뭐냐면은, 예. 폴리올레핀. 폴리올레핀, 쉬시드, 크로스링크드, 뭐, 인슐레이트드 되겠죠? 폴리에틸렌 인슐레이트드. 이제 쉽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워터프루프, 이렇게. 뭐 이런 식의 약자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면 FR이 프레임 리타던. 그러니까 내화. 이렇게 되겠죠. 내화. 난연성. 난연성, 그 다음에 이게 뭐죠? 이게 C는 아까 콘센트릭 뉴트럴 타입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CO는 뭐냐면 크로스링크드, 폴리에틸렌이니까 여기 크로스링크드하고 여기는 폴리올레핀이죠. 폴리올레핀. 여기 폴리올레핀이라고 해서 더 개선한 거예요. 이게. 그리고 폴리올레핀 하고 그 다음에 뭐죠? 뭐 이렇게 쉬드니까 여기 또 PVC 쉬스는 마찬가지겠죠,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워터프루프 이렇게 되겠죠. 워터프루프. 공부하시다면 뭐 이게 왜냐면요 폴리올레핀이 저독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독성이 이제 아주 낮은 거란 얘기죠. 이 폴리올레핀이 이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런 CV 그러니까 뭐 CNCV 케이블을 더 먼저 좋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뭐라고 그러냐면 그죠? 난연성. 그러니까 불에 잘 안 타고 난연성을 또 해놨죠. 그 다음에 이 폴리올레핀을 갖다가 쓴 거 가잖아요. 그죠? 폴리올레핀. 아까 PVC가 아니고 여기는 폴리올레핀을 썼다는 얘기죠. 시스에. 여기에 인슐레이트가 들어가겠죠. 그죠? 크로스링크 폴리에틸렌 인슐레이트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약자를 하다 보니까 그냥 그래서 조금 생략을 했어요. 이런 식의 얘기다 이거죠. 그러니까 난연성, 동심 중성선, 저독성 케이블이다. 저독성. 독성이 저독성 난연. 한글로 한번 제가 써드릴게요. 저독성 난연 이렇게 되겠죠.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피복 그냥 CG를 썼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수미령 전력해 수미령
왜냐하면 워터프루프 했잖아요. 수미령, 뭐 전력 케이블.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저독성 난연이고, 여기에 뭐죠? 그, 크로스링크도, 이렇게, 다 들어가는 거죠. 그건 들어가는가,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이게요, 그 공부하다 보면은, 의외로, 저기 뭔 약자지? 저기 뭔 뜻이지? 이렇게 된 거니까, 폴리올레핀이라는 것은 독성을, 저독성이라는 얘기예요. 독성, 올레핀. 예. 그러니까, 할로겐 프리, 할로겐은 뭐예요? 할로겐이 우리가 이제 그 원소기호 공부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수소, 헤륨, 리, 배, 비, 씨는 노, 불, 네오요, 남아가 이렇게 됐잖아요. 아가 알, 씨는 피, 황, 염소, 아르곤 이렇게 됐잖아요. 여기 쭉 내려가면 불소, 염소, 취소가 브롬이잖아요. 요드가 I잖아요. 요쪽이 불활성 가스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요쪽이 뭐냐면은 할로겐 화합물이에요. 할로겐 화합물. 그러니까 난할로겐이라는 것은 이런 걸 안 썼다는 얘기 아니에요. 독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불소, 염소, 브롬, 취소. 이따가 또 얘기할 건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암기할 때 불염취옥이라고 그러거든요. 취소가 그 브롬이고, 옥소가 요오드 I지 않습니까? 그래서 암기할 때 이렇게 암기하면 돼요. 불소, 염소, 취소, 옥소 이렇게 해가지고 불염취옥이라고 이렇게 암기를 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평생 안 까먹더라고요. 왜냐면요, 저게 결국은 뭐 오존층을 파괴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구온난화 가스거든요, 이게. 이런 것도 좀 알아두시고, 참고로. 그러니까 폴리올레핀이 저는 그 프리할로겐이라는 얘기죠. 저 할로겐을 이제 안 써가지고 독성을 없애는 거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여러분들 또 나온 문제, 제가 왜 또 이 약자를 제가 또 강조하냐면요, 이런 것들이 의외로 나오면은 그냥 진도가 나가도 찝찝하고 이래요, 그죠? 자, 하나만 더 이렇게 좀 한 두 가지만 더 할게요. 여러분들 ACSR은 여러분들 다 알 거예요, 그죠? 이 ACSR은요, 뭐냐면 여기 뭐 여러분들은 뭐죠, 알루미늄 케이블이잖아요. 알루미늄 케이블, 스틸, 리인포스드. 이 약자잖아요. ACSR. 그러니까 강심이잖아요. 강심 알루미늄 연산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동을 쓰면은 동이 비싸니까, 구리가 비싸니까 알루미늄이 이렇게 쓰잖아요. 그런데 알루미늄은 뭐예요? 이게 강도가 약해가지고 막 처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안에다가 강심을 집어넣은 거예요. 이렇게 케이블에다가, 여기 바깥에는 알루미늄을 이렇게 케이블을 이렇게 쓰고 이 안에다가 강심을 집어넣은 거예요, 이게. 이런 거 알루미늄 ACSR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제 ACSR이 이제 여기 약자인데, 또 하나는 우리가 경동선 할 때 HDCC라고 이렇게 또 나오더라고, 이게. 요건 뭐냐면은 그 경동선이 그 하드드론 이렇게. 하드드론, 코퍼 케이블. 요게 약자 HDC가. 그러니까 경동연선이다 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뭐죠? 그 강심 알루미늄 연선이다 뭐 이런 식으로. 연선은 뭐예요? 단선하고 연선이 있잖아요, 그죠? 꼬아서 만들어 연선이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이게 경동연선은 경동연선인데 저기 뭐이 약자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이렇게 하면 돼요. 요 ACSR은요, 아까 얘기한 송배전 공학에도 보면 나와요. 그런데 요거는 또 안 나오거든요, 이게 약자가. 그래서 요런 약자를 알면은 의외로 또 진도 나가면은, 야, 이제 뭔지 좀 이해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르면은 그냥 이렇게 지나가도 아이고 이게 뭔 뜻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변전실 기획하는 거 한번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변전실. 자, 변전실을 우리가 기본 계획할 때 보면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이 있죠. 뭐
부하 설비 용량 추정하고 뭐 수전 용량 추정, 계약 전력 추정 여러 가지 이제 그 고려할 사항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조금 수전 전압, 수전 방식, 뭐 모선 방식, 변압기 뱅크수 뭐 여러 가지 뭐 위치 면적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제가 이런 걸 얘기하면요. 너무 지루해요. 그리고 그러면 엑기스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제가 뭘 얘기하냐면 여러분들 큐비클이라는 게 나오죠. 메탈 클레드라는 게 있어요. 또 그것도 또 제가 한번 또 얘기할게요. 자, 이거는 좀 지울게요. 큐비클, 메탈 클레드. 우선은 이 한자의 뜻을 이 뜻을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들 클로스 하면 옷이죠, 우리 그죠? 옷, 그죠? 네, 옷이에요. 이 클로드 하면은 이제 동사가 되는 거예요. 옷을 입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거의 과거 분사가 뭐냐? 클레드가 클로드의 과거 분사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메탈을 입힌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거부터 이해된대요. 왜 클레드가 클레드니 이걸 이해 못하면은 야, 메탈 클레드가 뭔가 이렇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렇게 자, 그러면 뭐냐? 우리가 그 주회로의 그 주요 기기를 상호 접지 이렇게 격벽으로 이렇게 구별해 주잖아요, 그죠? 격벽이라고. 예. 칸막이 벽 또는 절연벽으로 격리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회로 도전부가 충분히 절연되어 있는 것을 메탈 클레드. 그러니까 격벽은 똑같아요. 절연 격벽으로. 왜냐면 이렇게 막 구분을 이렇게 기기별로 뭐 이렇게 안에서 이렇게 뭐 여기는 뭐 들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이런 격벽이 있는 것을 우리는 뭐 있고, 그 다음에 충분히 이렇게 접지를 시킨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 자, 충분히 참 절연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다시 정정합니다. 충분히 절연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뭐예요? 메탈 클레드라고 그러는데, 또 요거를 뭐죠? 고정형이나 인출형으로 하는 거. 그걸 우리가 큐비클이라고 그런 거예요. 자, 메탈 클레드라는 말은 이렇게 절연 격벽으로 주요 기기를, 여기는 뭐죠? MOF 들어가고, 여기는 뭐 차단기 들어가고, 여기는 뭐 단록이 들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뭐 피레기가 들어가다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건 절연 격벽으로 충분하게 격리되어 있고, 또 이게 완전히 절연되어 있는 서로 이런 걸 메탈클레드라고 하는데, 이거를 뭐죠? 고정형 또는 이출형으로 끄집어내고 집어넣을 수 있는 것을 큐비클이라고 그러는 거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은 그냥 메탈클레드나 큐비클이나 거의 같은 얘기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충분하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되죠. 야, 이 큐비클이 뭐지? 응? 뭐 폐쇄형 배전반이 뭐 마찬가지 얘기 아니에요, 그죠? 야, 이게 그러면 메탈클레드라는 것은 뭐? 제가 그 정도 얘기하면 여러분들 아마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고 책을 보시거나 아무 책을 봐도 메탈 클레드는 이런 말이고, 거기에 뭐 이 고정형 인출형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는 이게 큐비클이라고 그러구나. 어떤 의미로 봐서는 동일한 말이라고 생각해도 좋은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라 이거죠. 그러면 뭐 우리가 변전실, 위치 선정식, 고려사항 뭐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이게 세상에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변전실, 위치 선정식, 고려사항을 10가지를 써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옛날에 발송배전 교수에 뭐라고 했냐면요, 직료성전하고 교류성전 있잖아요. 직료성전의 장점을 13가지 쓰시오 이렇게 나온 거예요. 10점짜리로. 이것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 부하 중심지고 그 다음에 물이 잘 빠지는 데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더 잘 알 거예요. 그런 거 정도 쓰는데, 그래서 항상 이게 뭐예요? 그냥 공부하실 때 그냥 넘기지 말고, 그렇게 해서 옛날에는요 10점짜리 문제가 없었잖아요. 20점짜리 하면 5개 해가지고 50, 100점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 10점짜리 문제가 나오니까 오히려 1교시가 더 어려운 거예요, 그죠? 1교시가 더 어려워요. 이 변전실, 위치 선정식, 고려사항 10가지 쓰라, 12가지 쓰라 이런 거 나오면은, 그거는 이게 25점짜리로는 안 나오잖아요, 그거는. 그런데 10점짜리는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이런 것도 고려하면서 공부를 하시라 이거죠. 자, 제가 그랬죠. 오리엔테이션 할 때, 이게 이게
괜찮은 건지 안 괜찮은 뭐를 보고 한다고요? 관연도 문제만 보면 문제 리스트만 봐도 대충 감을 잡는다 그랬잖아요. 아, 10점짜리 문제는 이런 것들이 나오는구나. 25점짜리 문제는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걸 알아라는 얘기죠. 그래야지 내가 여기를 정말 쓸데없는 것만 많이 깊이 있게 뭐 표에 온다고 표를 왜 외웁니까 그걸. 그죠? 그 감을 잡아라는 얘기죠. 그래야지 맥을 책가만 크다고 공부 잘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감을 잡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거는 10점짜리 문제로 좀 가치가 있는데 딱 그렇게 생각하면은 거기에 또 그런 데는 좀 주의 깊게 마킹해 놓고 더 보고 이러잖아요. 공부할 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뭐 그러니까 그 책을 갖다가 이제 나중에 예를 들어서 뭐죠 학기말고사나 그 학년말고사 칠 때는 저 범위가 넓잖아요, 그죠? 그럼 하루에 책을 갖다가 몇 권 봤다 그러잖아요. 하루에 책을 2권 봤다네요. 세상에 하루에 책을 2권 어떻게 봅니까? 그 사람은 뭐예요? 줄쳐 있는 것만 본 거예요. 마킹해 놓은 것만. 그게 중요한 것만 봤다 이거죠. 그래 놓고 어떤 나중에 문제집 보면은 문제집 보니까 요거는 저 기본서에 있는 여기에서 나온 건데 하면 또 한 번 더 들춰보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문제집을 보지 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쭉 그 위치 선정시 고려사항 이런 거는 뭐 저 이상 안 하겠어요. 그 변전실 면적도요. 면적을 갖다가 우리가 계력적으로 추정하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면적도. 자, 이 면적도 뭐가 있어요? 뭐 이렇게 쭉 공식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것도 여러 가지 공식 중인데 이것도 사실은 뭐예요?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어떤 통계를 가지고 하는 게 제일 적합한데 면적은 뭐죠? K 곱하기 변압기 용량 TR 용량의 뭐예요? 변제식 곱하기 여기에 뭐죠? 0.7승 해가지고 이게 제곱미터잖아요. 해배.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여기서 K는 뭐예요? 뭐 특별고압에서 고압으로 변성하면 1.7 뭐 특고압에서 저압은 1.4 고압에서 저압은 0.98 이랬잖아요. 또 하나는 뭐 3.3 곱하기 TR 용량에 뭐 이렇게 곱하기 루트 TR 용량이네요. 루트 TR 용량에 여기 곱하기 A라는 거 여기 이제 제곱미터 이렇게 A라는 것도 뭐죠? 여러 가지 또 이 개수니까. 또 아니면은 뭐예요? 이 3.3이 아까 3.3058이 저 평하고 하니까 이거 빼면은 뭐죠? 평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루트 TR 용량에 곱하기 A 하면은 요건 뭐죠? 평 이렇게 돼요. 몇 평 이렇게 돼요. 3.3을 빼니까. 또 여기에 뭐 2.15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다 이렇게 추정하는 거지. 계략적으로 한번 대충 이 면적이 될 거다든지 제일 좋은 방법은 뭐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시멘트 플랜트를 한다 그러면 시멘트 플랜트에는 의적까지 통계가 있잖아요. 설계 많이 한 사람. 그러니까 항상 뭐죠? 그 설계한 데에 계속 일을 주잖아요. 대부분. 경험이 있으니까. 왜냐면 경험치 통계 데이터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변전실 면적 산출하는 거. 뭐 위치는 뭐예요? 뭐 집중. 여러분 뭐 고층 빌딩 같아도 변전실 위치할 때 뭐죠? 보통 이제 변전실 뭐 이렇게 뭐 지하에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에다가 고층까지 다 올라가려면은 힘들잖아요. 집중 시간에. 그러니까 여기 분산시켜서 중간에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두는 거. 이런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더 이렇게 이제 두는 이런 방법도 있죠. 그죠? 이렇게. 그래가지고 여기는 뭐죠? 여기 또 여기서는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뭐죠? 이렇게 해가지고 부하 분담을 하는 거죠. 이런 게. 빌딩은 이럴 거고, 뭐 공장은 또 뭐 대부분 또 고층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쭉 이렇게 뭐 루프를 하든지 단독식으로 하든지 뭐 나뭇가지로 하든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이런 것도 형식이 여러 개 있고, 보면은 또 요까지만 하고, 또 다음에는 또 이제 변전실 또 형식 할 때 또 여러분들한테 또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그 첫 번째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한 30분 이상 되면은 듣는 사람이 지루하대요. 왜냐면 그 통계적으로 그렇습니다. 왜냐면 잠이 오고 그런다고 30분 이내로 끝내는 게 좋겠다고 그렇게 또 얘기가 되고 해서.
하여튼 요거 한 30분이라도 끝내고 또 다음 강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의 깊게 들어줘서 고맙습니다.